네,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오늘 여론조사에서도 그대로 반영이 됐는데요. 자, 당 운영을 누가 잘하냐 물었더니 유권자 10명 가운데 4명은 한동훈 위원장, 이재명 대표는 30%입니다. 녹색정의당 김준우 1, 개혁신당 이낙연 이준석, 이거는 분당 전 조사고요. 6. 자, 일단 표면적으로는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까지는 당을 잘 이끌고 있다. 민주당과는 달리 일단 쉬운 문제부터 풀었던 공천에서의 잡음이 상대적으로 덜했기 때문일까요, 최 교수님?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물론 이번 여론조사 결과만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정 부분 저는 국민의힘은 돌려막기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공천관 10% 컷오프 시키겠다고 그래서 현역 의원들을. 지금 지역구에 있는 현역 의원들 한 명도 컷오프 된 적이 한 게 없습니다. 언제 할 겁니까? 누구를 컷오프 할 겁니까? 불만 있을 만한 사람들을 빼내가지고 다른 지역구 보내고 그 지역구에 또 친명계 아니죠. 친윤계를 심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계속 공천을 지금 하고 있어요. 마지막 TK 지역 남아있는데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는 이게 시한폭탄 같은 거를 계속 터지지 않게 막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이게 저는 폭발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렇게 돌려막기 해서 어느 정도까지 갈지 모르겠지만요. 지금 보면 국민의힘은 원래 지역구에 있는 사람들 빼내가지고 다른 지역구 보냅니다. 험지로 보내죠. 민주당은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반발해서 못하고 있어요, 지금. 임종석 지금 전 실장 같은 경우에도 전략공간위에서 그렇게 하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겠다잖아요. 그래서 그게 갈등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하는 여러 가지 공천의 행동들을 보면 이게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전국 그 수도권에 있는 언론들, 중앙지들에서 보도를 별로 안 해서 그렇죠. 부산 지역에서 떨어진 분들 중에 반발하고 단식도 하고 이런 분들 있습니다. 그거 전혀 보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을 기반으로 하면 마치 민주당은 많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국민의힘은 별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저는 안으로 더 많이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머지않아 그런 문제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 이종훈 평론가님, 친윤이 지역구 후보로 나선 지역도 바로 단수를 안 주고 경선을 붙이는 곳도 있는데 이것도 눈 가리고 아웅이다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미 이제 경선 룰을 굉장히 가혹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진급들은 거의 살아남기 어렵게끔 그렇게 지금 감산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다가 이제 정치 신인들 같은 경우는 또 가산점까지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정치 신인 대부분이 친윤들이거든요. 대통령실 출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래서 사실은 경선에 들어가서도 현역이 이기기 어려운 그런 경선 룰을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왜 경선을 하느냐? 다 단수 공천을 하면 반발이 당장 이제 터져 나올 것이고 또 탈당하는 사람들도 늘어날 것이고. 네. 그런데 경선에 들어가서 만약에 현역들을 이제 그 경선에서 탈락을 시키면 이 사람들 나가지도 못해요. 그렇죠. 예, 선거법상 이게 나가서 뭐 무소속 출마가 불가능해지는 거죠. 가둬놓고 그냥 죽이는 이제 그런 식인데 그 방식을 지금 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이제 외견상으로는 이제 별 문제 없도록 이렇게 이제 가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TK에 지금 핵심적으로 뭐 굉장히 대규모로 이제 친윤 공천을 이제 할 것 같고 거기서는 어차피 이제 한번 터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아직 지금 안 터진 상태인데 조만간 이제 터질 것이다. 그러면 이제 상황은 또 좀 달라질 수 있다. 지금 그 뭐 당 운영 잘하고 있다 못한다 이 평가가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미루고 미뤄서 막판에 터지는 게 오히려 더 저는 불리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 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뭐 그런 그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최근 들어서는 본인이 거의 직접 나서가지고 공천에 지금 개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이러면 이제 지지율 떨어진다. 또 부정적 평가가 많아질 거라는 걸 알면서도 지금 이제 하는 겁니다. 그거는 친명 공천을 이제 일단은 관철시켜야 되는 과제가 하나 있고 빨리 이걸 끝내놓고 사실은 이제 그 국면 전환을 하려는 그런 시도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반전 카드를 준비 중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그거는 아마 불출마 선언 정도가 아니고 대표직 사퇴 그리고 이제 혁신 비대위 비대위 체제로 간다. 이 구성. 그러면서 이제 혁신 비대위원장을 좀 참신한 인물로 내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 얼굴로 그 사람 대 한동훈 이런 그림을 그려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잘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한동훈 위원장은 어제 서울 광진, 오늘 구로, 내일은 계양을 갑니다. 가장 핫한 격전지들인데 여기서 좀 존재감을 뽐내려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마 본인은 굉장히 신났을 거예요. 예, 뭐 최근에 정당 지지율 여기서도 네네.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고 이재명 대표하고 뭐 차기 대선 주자 양자 뭐 구도에서도 굉장히 자기가 높게 나오고 네. 있고 또 공천 뭐 관련해서도 잡음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공천 잘했다. 한동훈이 잘한다. 뭐 이런 평가까지 막 나오고 이러니까 이제 예. 막 어떻게 보면 구름 위에 붕 뜬 그런 기분이실 텐데요. 네네. 제가 보기엔 그거 오래가기 어려울 거다 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만간 이제 TK에서 터질 폭탄이 이제 남아 있는 거고 TK에서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그게 거기서 안 끝나요. 여기저기서 터진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돌려막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의원들을 중진급들을 빼서 이제 뭐 이른바 험지에 재배치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러면 거기 가서 당선이 돼줘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되게 어려울 거라고 봐요. 왜? 그 해당 그 지역구 유권자들은 바보입니까? 예. 저쪽에서 그냥 밀려가지고 이쪽으로 온 그런 중진들을 누가 좋다고 찍겠어요. 예. 이거는 저 민주당이 뭐 하는 거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지는 이제 상대적인 것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그런 인물들을 더 선호할 이유는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그 인물이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연령대가 높아지고 중진급들이 여기저기 막 이렇게 포진되고 하는 그런 식의 지금 선거 그림이 그려지는 것도 네. 사실은 국민의힘에 그렇게 좋은 그림은 아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여론조사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정당 지지도 어떨까? 자, 국민의힘은 2주 전 조사 때와 같은 37%였고요. 민주당이 2%포인트가 내려왔습니다. 36. 자, 무당층이 20, 개혁신당이 4. 자, 무당층이 더 올라갔고 개혁신당이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거. 개혁신당이 지금 삼지대 무당층을 흡수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확실히 국힘의 상승세는 있습니다. 자, 총선을 앞두고 투표 어떻게 할 거냐? 자, 총선 투표 정당은 국민의힘이 36, 민주당 34고요. 없다가 아직 16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총선 구도 어떤 프레임으로 총선을 보고 계시냐? 자, 야당 지지, 여당 지지, 심판론과 뭐 견제론 등등이 이제 비등비등해지고 있습니다. 44대 42까지 왔고요. 자, 모름 무응답은 15%입니다. 자, 총선 50일 앞두고 여론조사인데 그동안은 뭐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국민의힘이 조금씩 결집을 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대역전극의 발판을 마련한 거 아니냐. 좀 섣부른 평가일까요? 이종훈 평론가, 한동훈 위원장의 개인기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아직까지 많이 남았다. 네. 이런 말씀 일단 이제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한동훈 이제 위원장이 와가지고 뭐 보수가 결집하고 그 효과가 나오는 기간 사실 얼마 안 됐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앞으로 그만큼 또 남은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상황이 이제 어떻게 전개될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공천 관련해서도 이제 폭탄은 아직까지 안 터진 게 양쪽 다 여전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폭탄 처리반 모습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마지막 이제 폭탄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그 결과 이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대진표상 어느 쪽이 좀 더 참신하냐, 어느 쪽이 더 인적 쇄신을 잘했다라고 국민들이 이제 평가할 것이냐. 이것도 이제 상당히 변수로 이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네. 여전히 그래도 지금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그 정권 심판론이 조금 더 우세하다라고 하는 것, 그건 이제 우리가 굉장히 유념해서 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한동훈 위원장이 그걸 다 정권 심판론을 다 극복하면서 돌파해 나갈 정도가 과연 될지 그건 이제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개혁신당 쪽 같은 경우에도 지금 논란 끝에 이제서야 이제 제대로 이제 좀 이렇게 정비를 한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개혁신당이 향후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중도층이 특히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이제 지켜봐야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도 양당 가운데 어느 한쪽에는 이제 타격이 좀 불가피할 수 있는 거죠. 그것도 마지막까지 지금 봐야 되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의 효과를 보고 있는 듯한 국민의힘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일정 부분의 대통령 지지율도 뒷받침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근데 최근에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관련돼서 대통령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상당히 대통령 지지율도 반등하는 것이 아니냐, 총선의 긍정적인 변수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뭐 여러 가지 그 소위 음모론이랄까요? 이런 네네. 부분은 어떤 까지 나오면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중재 과정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짠 나타나서 뭔가 중재하는 역할을 해서 거기서 이게 해결이 되는, 타결되는 이런 모습까지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뭐 어제 대통령의 발언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낮아지고 있지 않나는 개인적인 생각이
생각이고요. 근데 이게 의대 정원 증원 관련해서는요, 전체로 국민들이 지지를 많이 해요. 그 부분 저도 뭐 거기에 네네. 동참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다만 이게 장기간을 끌면 끌수록요, 이게 여론이 약간 악화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유가 뭐냐면 피해를 지금 누가 받고 있습니까? 병원에 입원한 분들, 수술 앞두고 있는 분들, 환자 가족들, 이분들은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있어요. 네. 지금 전공의들 거의 뭐 90% 이상이 지금 다 떠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급하게 여러 사람들을 투입을 하는데 이분들도 한 2주 정도까지 버틸 수 있지만요. 2주가 지나가게 되면요, 체력적으로 버티기가 어려워져요.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피해가 일어나는 일이 또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러면 여론이 상당히 악화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는 건 찬성하지만 대책을 세워놓고 해야지. 예를 들면 당장 아파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수술을 못 받는 상황이 된다거나 치료를 못 받아서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환자 가족들이나 아니면 당장 아파서 누워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서 반드시 이게 당 지지율을 계속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기보다는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하고 추진해 나가느냐 또는 의협과의 어떤 협상을 통해서 타결해 내느냐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계속 뭐 압박만 하면서 의료계를 압박해가지고 그걸로 지지율을 끌어올린다는 것은 저는 한계가 있을 거다. 도리어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